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심리상담소의 정기입니다. 여러분, 진짜 오랜만에 뵙죠? 네, 그동안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자,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방송을 진행해 드리려는 내용은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자기애성 성격 장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던 거 많은 분들 기억하실까요? 하실 거라고 믿고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새로운 컨텐츠인데요. 사실은 저희 그 심리상담소에다 여러분들이 참 많이 댓글을 남겨주세요. 자, 그런데, 이거는 저의 일종의 좀 핑계입니다. 핑계인데, 어떤 게 핑계냐면, 심리 상담, 그러니까 심리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글을 남겨주시다 보니까, 제가 그거를 그냥 이렇게 뭐 안부 인사처럼,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쓸 수 있는 댓글이 아니라는 거는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좀 진지하게 여러분들이 글을 써주시는데, 그거를 너무 진지하지 않게 답글을 쓰는 게, 좀 예의가 아니고, 또 그게 또 성격상 좀 잘 안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걸 좀 진지하게 대답을 해드려야 되는데, 제가 조금 시간이 부족하고, 그러려면은 또 많은 시간 그 질문을 가지고 저도 나름대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냥 어떻게 제가 댓글을 쓰기보다는 뭐 이렇게 저희 표시 아시죠? 하트 표시 이렇게 읽었다는 표현 예, 그 정도만 남겨놓고 있는데 그래도 그 여러분들이 써주시는 댓글 중에 대다수는 상당히 의미 있는 댓글을 남겨주세요. 사실은 뭐 질문도 많이 남겨주시고 또 뭐 저는 이랬어요라는 어떤 개인의 사례 네 이런 것도 남겨주시고 그래서 상당히 항상 고맙게 감사하게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은 저는 댓글을 모아서 볼 수 있지만 여러분들은 그 영상에 달린 댓글만 보시게 되잖아요. 자, 그래서 많이는 아니고 그 중에 제가 이제 댓글 중에 꼭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하고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사실 조금 들었었습니다. 좀 오래됐어요. 예, 그런데도 이렇게 제가 무성의한 느낌이 좀 드네요. 여러분한테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릴게요. 네.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제가 댓글을 한 이제 뭐 많이는 아니고요. 오늘은 2개 정도를 이제 갖고 왔고, 또 여러 가지 댓글 남겨주신 것들에 대한 답변을 좀 드려볼까라고 합니다. 먼저 조금 가벼운 얘기부터 조금 가벼운 댓글부터 얘기를 해보면 여러분들이 가장 댓글을 많이 남겨주시는 게 아마 제가 올려드린 것 중에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에 의미가 있다라는 그런 거 영상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거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재밌게도 남겨주시고, 네, 또 궁금하신 점도 있는 거 남겨주시고 하셨는데요. 이런 댓글이 좀 많이 있었어요. 이제 많은 게 뭐였냐면, 뭐 누가 뭐 예를 들어 뭐 헤어진 남자친구, 여자친구, 뭐 혹은 뭐 가족, 뭐 누가 됐든 간에 이렇게 예전 사진을 올리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는 뭐냐? 이렇게 하고 남겨주신 적이 있었어요. 많아요. 그런 댓글이. 왜 그럴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심리적인 현상, 지금의 뭐 현재 심리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걸 가지고 제가 한번 얘기를 했었죠.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공감하시죠? 네. 그런데 거기에다가 우리가 이제 보면 뭐 자신의 얼굴 사진을 올리는 뭐 심리라던가 아니면 뭐 풍경 사진 아니면 아예 사진을 안 올리는 심리라던가 뭐 이런 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면서 반드시 프로필 사진이라는 거는 사진이 있고 없고 할 것 없이 모두가 반드시 타겟이 있다. 뭐 이 사진이 누구에게 보내는 메시지냐라는 거. 뭐 이게 어떤 특정인일 수도 있고 다수일 수도 있고 자신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거 기억하실 수 있나요? 네.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예전 사진을 올리는 거는 왜일까요? 뭐 우리가 한참 헤어졌는데 예전 걸 올렸어요. 뭐 이런 것들 이제 얘기를 하신 것들이 많아서 거기에 대한 저의 뭐 추측 이야기를 조금 드려보자면 이런 경우가 있죠. 우리는 누구나
똑같은 비슷한 네, 룰을 갖고 사는 것 같은데 대체적으로 보면 나이가 어릴수록 젊은 사람 또 어린 친구들일수록 미래를 많이 얘기를 하게 되죠. 아니면 현재 뭐 나는 커서 뭐가 될 거야. 난 다음에 이거 할 거야. 난 저거 할 거야. 뭐 이렇게 자신의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미래의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맞죠? 네. 자, 그런데 우리가 가만 생각해 보면요. 연세를 좀 드신 분들, 그래서 나이를 우리가 먹어가고 연세를 좀 드신 분들 보면 주로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하시죠? 응? 네, 맞죠? 네. 내가 말이야. 내가 옛날에 말이야. 내가 과거에 말이야. 난 이랬었거든. 자, 이렇게 과거의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죠. 네. 자, 물론 우리는 인간은 추억을 먹고 사는 동물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쵸? 우리에게 추억이 없다면, 현재도 없고, 미래도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추억이라는 건 좋은 추억도 있고, 나쁜 추억도 있겠죠. 예, 그러나 그걸 또 어떻게 우리가 이 현실 속에서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미래를 살 수 있느냐의 발바탕, 밑바탕이 된다. 라고 생각은 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프로필 사진에서 과거의 사진을 실는 건 무슨 의미인가요? 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 친구들일수록 미래를 꿈꾸고 우리가 또 연세가 드신 분일수록 과거를 회상한다. 자, 그러면 이렇게 현실에 놓고 봤을 때는 어떤 심리일까요? 대답하셨나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연세가 드신 분들이 과거를 떠올리면서 내가 옛날에 내가 말이야 예전에 말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는 항상 뭐가 되었든 그 본인만 알고 있겠죠. 지금 현실이 너무 과거에 비해서 만족스럽지가 않을 때 우리는 과거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맞죠? 여러분들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네. 어, 제가 만약에 지금 되게 가난해졌어요. 근데 제가 만약에 예전에 엄청 부자였어요. 예, 그럼 어떨까요? 아, 내가 옛날에 말이야. 나는 옛날에 이렇게 살았어. 난 옛날에 거기도 가봤어. 막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요? 뭐, 만약에 지금 그런 현실이 굉장히 불만족스럽다면 더더욱 그렇겠죠. 예.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현실이 굉장히 만족스럽다면 어떻게 할까요? 이 만족스러운 현실이 계속 언제까지 미래에도 이어지기를 원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미래의 이야기를 어떤 희망찬 이야기를 좀 많이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공감하시죠? 네. 자, 어쨌든 그래서 프로필 사진에서 과거 사진을 올리는 건 왜 그런가요? 라고 여러분이 많은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답을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이렇게 드려봤습니다. 많은 분들 공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제가 뭐 주신 질문 중에 한 두 가지 정도를 갖고 왔는데요. 첫 번째에서 제가 선택해서 갖고 온 거는 이 네피셜이라는 분이 주셨던 질문이에요. 이분이 저희 구독자분이신데 질문을 참 많이 남겨주신 분이에요. 예, 이 자리를 빌어서 네피셜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좀 자주 부탁드릴게요. 자, 뭐라고 하셨냐면 선생님 궁금한 게 있어요. 자기애성 성격 장애나 경계성 성격 장애는 비록 뭐 비난 혹은 지적 이런 걸 받는 거를 극도로 싫어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만약 강박성 성격 장애와 결혼을 하게 되면 매사에 반듯하게 라는 기준으로 강요 또는 지적을 하잖아요. 자, 그럼 상대방은 폭발하는 수준까지 가겠죠. 증가 그러면서 이분이 제가 고유정 사건을 모아서 올리고 있는데 아무리 봐도 남편은 뭐 좀 약간 뭐 모범생 같아서 강박증 이런 유형인 것 같아서 경계성 장애 특징을 갖고 있는 뭐 이런 뭐 고유정하고 이게 사이에서 좀 뭐 이런 뭐 트러블이 생기지 않았을까 뭐 이런 좀 생각이 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글을 써주셨어요. 예. 먼저 지금 보면 여기서 제가 저의 이제 사견이죠. 물론 이 고유정 사건은 상당히 우리가 잔혹한 사건 중에 하나고 아직도 뭐 여러 계속 파헤쳐지고 있는 사건 중에 하나죠. 자, 그런데
그때 이 고유정 사건에 대해서 뭐 범죄 심리학 한창 좀 굉장히 유명하신 교수님께서 나오셔서 이 고유정은 사이코패스가 아니라 경계성 장애일 확률이 높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를 알고 있어요. 예. 그런데 또 그 교수님이 뭐 틀렸다, 맞았다라기보다는 조금 다른 시각을 갖고 계신 교수님들도 계세요. 예, 그래서 또 제가 다른 또 범죄 심리의 전문가이신 교수님께서 뭐 이렇게 영상을 찍으신 걸 본 적이 있는데 왜 사이코패스가 아니라고 했는지 조금 나는 그게 의아하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런데 어쨌든 고유정은 그래서 저는 경계성 성격 장애의 유형을 좀 갖고 있지만 사이코패스의 성향을 훨씬 더 좀 많이 갖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게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자, 그런데 뭐 여기서 이제 고유정은 빼고라도요. 경계성 성격 장애나 자기애성 성격 장애의 가장 큰 특징, 이런 것들을 보자 그러면 대인관계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된다라는 게 바로 1번이죠. 예. 근데 그 1번의 대인관계에서 문제가 발생된다라는 것도 뭐 여러 유형이 있죠, 사실은. 뭐 그런데 이들이 특히 자기성 성격 장애다 그러면 이들이 타인과의 관계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게 뭐냐 그럼 바로 이전 방송에서 말씀드렸죠, 착취예요. 착취. 네, 그러니까 착취를 한다 그러면 나를 위해서 네가 희생하는 건 당연한 거. 예, 나를 위해서 뭔가를 이렇게 좀 베풀어 주는 것도 당연한 거. 뭐 이런. 예,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다른 방향으로 얘기하면 경계성 장애 같은 경우는 너와 내가 구분이 안 되는, 네, 우리는 하나, 한 덩어리.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는 뭐든지 같이 해야 되는 뭐 이런 성격이고, 자기성 같은 경우는 자칫 헷갈릴 수 있지만 상당히 착취적이다라는 거. 예, 뭐 정치인에서도 제가 정치인의 성격 장애 중에 자기성에 관해서 말씀 많이 드렸죠. 많이 두드러지는 성격이 뭐냐 그러면 그들이 권력, 부 이런 걸 갖게 되었을 때는 타인을 착취하는 이것 때문에 상당히 군림을 하려고 하죠. 예, 그래서 뭐가 됐든 내가 갖고 있는 게 정답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예, 그래서 지금 여기서 우리 네피셜님이 쓰신 것도 보면 자, 이런 성격이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내가 당연히 나는 완벽한 사람이야. 나는 뭐 내가 생각하는 건 다 맞고 나는 다 이렇게 모든 걸 알고 그렇기 때문에 너는 내 지시를 따라야 돼. 이런 사람이 성격을 가진 사람이 뭐 권력을 갖게 된다. 그러면 뭐 아랫사람을 뭐 진짜 예전 뭐 중세 시대 뭐 우리 뭐 조선 시대처럼 노비 부리듯이 부릴 수 있다는 거죠. 가서 물 떠와. 이거 가지고 저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 뭐 이런 것들이 아주 당연하게, 아니, 저도 인격체예요. 저는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만약 이러면 너무 당황하는 거죠. 황당해 하겠죠. 아니, 이게 왜 이런 거야? 미쳤어? 야, 너 미쳤어? 뭐, 이렇게도 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바로 자기성 성격 장애인데, 그렇다면 강박증, 강박성 성격 장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것이 규칙적이어야 되는 거죠. 이 룰을 벗어나기를 싫어하고 이 룰이 자기만의 룰과 틀이 강한 게 곧 강박성 성격 장애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런 두 사람이 만났다 이러면 아무래도 트러블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예,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좀 폭발하게 되는, 둘 다 폭발할 가능성이 높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성격 장애라는 거는 늘 말씀드리지만 뭐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성격 장애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누구나 뭐 자기성, 경계성, 강박증 뭐가 됐든 간에 우리는 누구나 어떤 성격 장애의 일부, 그 비슷한 성향을 갖고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성향이라는 건 비슷한 성격이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지만 성격 장애다라고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거를 자칫 혼동하시면 큰일 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왜냐하면 성격 장애는 말 그대로 디솔더, 예, 장애예요. 장애인 거고 성향은 그냥 성격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어쨌든 성향 정도를 갖고 있어도
뭐 이런 뭐 약간 타인을 좀 무시하고 타인을 막 내 맘대로 하고 싶어 하고 타인에게 막 이렇게 뭔가 막 잘난 척하고 싶고 막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과 또 뭐 이렇게 강박증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 혹은 비슷한 성향을 가진 사람끼리 만난다 그러면 분명히 누구 하나가 내가 막 이래 뭐 이러면 너 멋있구나 이래줘야 되는데 멋있구나 이런 사람이 없고 내가 이래 그러면 야 난 너보다 더 이래 그러면 기분 나빠 그래 난 너보다 더 이래 막 이러면서 싸움이 붙겠죠 결국은. 예 그래서 이제 뭐 결국은 폭발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네피셜님 답변이 됐나요? 네. 자, 그 다음에 또, 여기 무무님이 이렇게 남겨주셨는데요. 이제 이분은 제가 그 발달장애, 성인들의 발달장애라는 영상에다 남겨주셨어요. 근데 이제 뭐 어떤 사례죠. 이제 여성분이신데, 제 신랑이 그랬어요. 낮은 자존감이 아니라, 높은 자존감에 뭐 이런 일때만 빠져서 살아도 뭐 이렇다. 그래서 기본 가정 생활이 조금 불가능했었고 뭐 기본적으로 옳고 그름 판단 뭐 말로 상처 주는 게 일이고 우주가 자기 중심 뭐 그렇게 뭐 이런 식으로 지내셨다고 해요. 그래서 상대방 기분을 분탕쳐 놓고 오히려 이해 못하고 공감 능력 상당히 떨어지고 자기 말만 계속한다. 그리고 거짓말을 입에 달고 살아요. 뭐 물어보면 바로 거짓말이 튀어나오고 아무런 영상 뭐 이 모든 영상에 이런 내용이 다 들어 있었어요. 제가 너무 힘들어서 알아보니 성인 ADHD 뭐 자기 스스로 인정했는데 해당 사항이 너무 많아서 마지막으로 병원 가기 전에 스스로 노력해 보겠다고 하여 같이 노력했는데 한 5년 이상 걸렸다고 하셔요. 자, 신랑이 이런 성격이라 오히려 뭐 아이 기르기는 조금 편하신 면도 있었다고 하시고요. 뭐 오히려 신랑이 너무 힘들게 하다 보니까 아이를 이제 양육하는 게 더 오히려 편하게 느껴지기도 했다라고 하셨어요. 자, 그리고 지금은 아이 말도 잘 귀 기울여 주고 소리 덜 지르고 자기 생각 조리 있게 말하는 게 늘었고 그래서 기분이 나빴는지 설명 불가했었다. 예전에는 공감 능력도 좋아졌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어쨌든 병원까지 치료를 다니셨다고 하고 지금은 5년 정도 지나서 좋아졌다고 하시니까 진짜 다행입니다. 잘 되셨어요. 네, 진짜 축하드릴 일이죠. 근데 엄청 마음고생 많이 하셨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 성인 ADHD에서도 제가 뭐 말씀을 드렸듯이 성인 발달 장애죠. 뭐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ADHD였죠. 예, 그런데 이 친구들이라고 말하기 좀 뭐하지만 이런 성인 발달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 보면 사실 굉장히 아이들 같아요. 예, 그쵸. 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순수해 보이기도 하고 또 그러나 또 막상 우리가 이 보여지는 모습이 성인이기 때문에 성인으로서의 어떤 기대라는 게 있죠. 성인은 이러이러한 뭐 이런 모습과 이러이러한 생각을 갖고 이러이러한 행동을 할 거다라는 어떤 저희가 사회적 기대가 있어요. 그쵸? 자, 그런데 이 기대에 못 미치는 행동을 했을 때 우리는 보통 저 사람 왜 저러지? 뭐야? 뭐 왜 저러는 거야? 뭐 이렇게 좀 약간 이상하게 느끼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예, 근데 지금 이렇게 글을 남겨주신 죄송합니다. 모모님 신랑분께서도 지금 이렇게 성인 ADHD를 앓다 보니까 뭐 조금 약간 산만하고 뭐 대화가 좀 안 된다라고 느껴지고 계속해서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타인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게 힘들죠. 사실은 그러니까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제 그렇게 아이들하고 똑같다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공감 능력이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안 되고 자기 말만 하게 되고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하게 지금 여기 쓰신 것도 바로 탄로 날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 그러다 보면은 어떤 경우에도 보면 제가 예전에 뭐 이렇게 장애우들하고 지낼 때도 보면 바로 탄로 날 거짓말을 금방 해요. 근데 굉장히 천연덕스럽게 해요. 진짜로. 그러니까 뭐, 아이들이었으니까. 이거 뭐, 누가 먹었어? 그러면은, 이렇게 입가에, 막, 예를 들어, 초콜릿이 이렇게 묻어있는데, 이 초콜릿 누가 먹었어? 그러면은, 저는
본 못 봤어요. 얘가 먹었어요. 막 이렇게 하면서 거짓말로 또 다른 친구를 막 지적하고 그러기도 하는 거예요. 제가 막, 너 그러면 입에 묻은 건 뭐니? 그러면, 몰라요. 이거 저 여기 왜 묻었는지 몰라요. 막 이러면서 끝까지. 그러니까 결국 혼나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게 약간의 습관성. 예, 그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우리 보통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인이 우리가 기대하는 행동이라는 거는 물론 우리가 살면서 거짓말을 안 할 수는 없죠. 예, 뭐 선의의 거짓말이든 뭐 위기 모면을 한 거든 와 나는 청렴결백해 나는 단 1%도 거짓말을 하지 않아 라는 게 거짓말이라는 얘기 아시죠? 유명한 얘기잖아요. 예, 그런데 어쨌든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거짓말을 한 거 이면을 보면 뭐 어떤 좀 큰 맥락 상황 속에서 봤을 때 아 이 사람이 이러이러한 상황 때문에 이렇게 거짓말을 했구나라는 뭐 그런 것들이 좀 맥락이 짚어지는 것들이 있죠. 대체적으로 성인들은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발달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나 성인이나 이렇게 보면 굳이 왜 저런 걸 거짓말을 했을까? 아니 왜 저런 거를 거짓말을 하지? 라고 생각하는 것들조차도 계속해서 거짓말을 한다는 거죠. 근데 저는 또 그게 어떻게든 조금 느껴지기도 하냐면 상상력이 너무 뛰어난 게 아닌가? 라는 생각도 사실 좀 들 때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물론 그래서 비현실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데 그 자신만이 갖고 있는 어떤 자기의 그 모습, 자기의 뭐 생활, 미래 이런 것들에 대한 상상력이 풍부하다 보니까 그 상상력을 기반으로 해서 현실을 살다 보니 자꾸 나도 모르게 그 상상을 했던 게 현실이다라고 인지를 하게 되면 결국은 그렇게 잦은 거짓말을 할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사실 저는 조금 들어보기도 했어요. 예, 뭐 이렇게 말하니까 좀 이해가지 않으세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성격 장애를 아주 심각하게 물론 그 중에는 뭐 반사회성이나 뭐 사이코패스나 이렇게 뭔가 범죄와 연결이 됐다 이런 거는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건 맞아요. 옳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인간관계가 다 그렇잖아요. 예. 뭐 또 성격이 좀 안 맞을 때도 있고 어떤 상황이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또 내가 몰랐던 성격이 나오기도 하고 네 그러면서 후회하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 성장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성격 장애를 성격 장애야? 지금 완전 못 쓰겠네. 이상한 인간이야. 막 이렇게 치부해서 뭔가 이렇게 뭐 격리시키고 이런 것보단 그냥 좀 독특하다라고, 예, 뭐, 물론 그 독특한 면이 어떤 대상에게 있을 수도 있지만, 나에게도 충분히 있을 수 있죠. 예, 그러니까, 뭐 좀, 지금 말한 것처럼, 거짓말을 많이 한다. 근데 또 그 거짓말도요, 뭐, 어떤 피해가 발생된다? 그러면 좀 곤란하겠죠. 예, 그러면 결국 피해가 범죄잖아요. 그쵸? 자,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좀 의미 없는 거짓말을 좀 한다. 이제 이러면, 그렇다고 뭐, 막 불쾌하거나 기분 나빠하거나 이게 나를 무시하는 거야 막 이렇게 할 건 아니고 그냥 좀 약간 우리가 그걸 알았다면 좀 마음을 넓게 그래서 이 친구는 상당히 상상력이 뛰어난 친구인가 보네 이렇게 좀 받아들이는 것도 어떤 마음의 여유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쵸?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자, 어쨌든 여러분 좀 길게 시간을 보낸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해서 제가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에 대한 심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올려주신 글, 네, 그걸로 인해서 좀 말씀드렸고요. 또 그리고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셔서 2개 정도 가져와서 여러분하고 이렇게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앞으로도 댓글에 글 많이 남겨주시면 제가 그건 다 챙겨는 사실 보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보고 댓글을 쓰는 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좀 쉽게 쓸 일은 아니에요. 그쵸? 예, 그래서 좀 시간이 좀 걸리다 보니까 또 이렇게 놓치게 되는데, 앞으로도 뭐 남겨주시면 또 이런 기회가 만들어져서 또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떠셨어요? 네. 자, 어쨌든 이제 벌써 가을이 오나 봐요. 아침, 저녁으로는 좀 쌀쌀하게 느껴집니다.
그래도 아직은 낮엔 좀 더워요. 그쵸? 자, 이럴 때 환절기예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